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투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보다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생각하는 게 더 낫다라고 앙드레 코스틀라니가 말을 했습니다. 불안한 시장 상황에서 또 잘 대응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투자 조언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오늘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20포인트가량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후반전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33포인트 하락한 16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52포인트 급락한 1632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200일 이평선까지 무너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 이후로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165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2년여 만에 최대 규모의 순매도 행진을 벌였는데요. 오늘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6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2천억 넘게 매수 행진을 벌이고 있지만 힘이 붙이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0포인트 내린 49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7포인트 하락한 492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488까지 떨어지면서 49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관이 71억 원, 외국인이 108억 원 매도 물량 내놓고 있지만 개인이 현재 107억 원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악재 국내외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현재 15원 90전 오른 1157원 2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4원 70전 급등한 1162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50여일 만에 8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2% 하락하면서 79만 5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4거래일째 외국인의 순매도로 현재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신한지주, KB금융 역시 모두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LG디스플레이 현재 1.7%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인데요. 7거래일째 외국인의 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도 2%대 떨어지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SK 브로드밴드가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산업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사 호평에 현재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는 소식에 오늘 1.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2% 넘게 떨어지고 있고 태용도 4%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종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업과 보험률의 하락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금융주를 중심으로 급락하자 국내 은행업종들도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은행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3% 떨어지고 있고 우리금융도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도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험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생명도 3%, 동보화재와 현대해상도 1% 떨어지면서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로 급등하면서 여행 항공주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환율 급등으로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이나 화물 수출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주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 3%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3%, 4% 떨어지면서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가운데 건설업종 중에서 유독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 떨어지고 있고 대우건설도 3%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룡건설 6%대 크게 떨어지고 있고 코오롱건설도 4%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이 3D 방송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급락장 속에서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더욱 주목되는 테마죠. 3D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KDC가 10%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스테이션 역시 10% 급등하고 있고 현대 IT가 1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34포인트 내린 1650포인트, 코스닥은 498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3부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유럽발 재정 위기에 전 세계 증시가 휘청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2%대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더 내려가는 건 아닌지 불안하면서도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또 매수를 고려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을 좀 해볼까요? 사실상 어저께가 이제 미국 다우지수 상황을 보면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왔으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오늘 우리도 반등 장세가 이어졌을 것이고요. 이 배경 자체는 그리스의 위기 하는데요. 그리스 위기가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막을 수 없다면 옆으로 번지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이렇게 번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IMF랑 이제 유럽 연합 쪽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을 결정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일단락 되는 이런 부분은 넘어왔었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그래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또 다시 더블 딥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하고 또 오바마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안 부분의 통과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어제 미국 다우지수의 하락 부분에는 또 주문 실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장중에 찍고 아주 급반전을 해가지고 한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이제 300포인트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하고 끝이 났는데요. 현재 패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긍해야 될 부분은 이 경우가 그대로 가속화된다면은 더블 딥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케이스로 볼 때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매수로까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그렇게 반응하시기에는 너무 용감한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는 동안 자꾸 빠지는 건 어떡하냐. 통상 이렇게 이제 과매도 비슷한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걸 쫓아가면서 추격 매도라고 합니다. 추격 매도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판단을 해보실 때 좋게 결과가 빚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되돌림 반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과거의 사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도 그랬고 언제나 마찬가지니까요. 되돌림 반등을 이용해서 상황 자체가 계속 이렇게 고착화된다면 물론 매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추격 매도하는 건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패턴 자체는 시장 전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 탓인지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매도 양상도 그렇게 방향성이 쏠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아직 보실 필요는 없으나 분명히 방향성은 이제 우리가 판단을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정도까지 나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게 정말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더블 딥의 양상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추격 매도는 안 되지만 되돌림 반등 시에 매도는 해야 되겠다. 손절이 되겠죠. 이 정도만 결정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추격 매도도 자제하고 또 되돌림 반등이 나올 시점을 이용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생기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현재 한 1시가 안 된 상황이죠. 12시가 조금 넘은 상황에서 6,500억 원이 현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또 매도량이 상당히 많은 건데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제 꺾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만약에 외국인 자체도 자기 그 다우 지수라든가 우리하고 똑같이 그쪽을 기준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심장한 부분에서 미국이 꺾였다, 또 꺾이다가 약간 스탑을 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어저께 미국 다우 지수를 보면 장중에 이거 뭐 처참할 정도로 100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런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뭐 시청하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외국인 입장이 되어봐도 뭐 사거나 이러기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하는데요. 완전히 꺾이는 기조로 고착화된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미국 다우의 흐름에 영향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우가 만약에 더 빠지지 않고 밑분에 이제 10,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지를 성공한다면 지금은 뭐 솔직히 논리적으로 솔직히 이해한답니다. 유럽 부분이라는 게 새롭게 터진 문제도 아니고요. 계속 있던 부분에 자금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갈 게 다시 강력한 매수세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실 점은요. 기금의 매수와 투신권의 우리나라 기관권의 매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밤이라든가 이번 주말 중에 미국이 10,000포인트를 지켜내고 반등에 성공하고 유로존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은요. 그렇다면 이 기회는 이제 매수 기회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도 다시 매수세를 이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매수 기조,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니까요. 오늘 밤 미국 증시 또 만선이 지켜지는지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를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남아공 월드컵을 지상커 방송을 통해서 3D로 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D 관련주가 오늘 강해요? 네, 예. 뭐 엉뚱하게 팍 솟아오르는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파란 바다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중에 빨간색 도슬단, 돛담배가 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세력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세력 부분이 자기들의 어떤 시세로 몰려들어라 하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의외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됐고 반발 분위기가 나올 때 3D 테마가 다시 대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격하실 필요는 우리가 뭐 너무 용감하게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현재는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지수의 하락이 멈추고 다시 급반전이 된다면 3D 테마라는 게 이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에 한동안 1월 달이 되겠습니다만 시장 부분에서 이런 중소형 개별 테마의 한 덩어리를 만들면서 엄청난 급등을 기록하면서요. 다른 테마주 자체를 다 이끌고 올라갔던 코스닥의 개별 종목의 테마주의 대장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을 찍고 다시 흘러내리면서 이제 도저히 맥을 못 추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기회를 틈타서 반등을 하고 있다. 여기서 지수가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다시금 그런 테마들이 불러일으키주는 선봉주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테마라든가 그 위에 따라붙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과거의 사례를 이제 주목하시고요. IT 부품주들의 재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매수는 물론 우리가 겁나서 못합니다. 현재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특별히 용감해질 필요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숍님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015-8500-1110번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고요. 1599-7770번 전화 주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들어온 것부터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89님께서 급해요 이라면서 동부화재를 문자 종목 상담 주셨습니다. 35,4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까지도 문의를 해주셨네요, 비숍님. 네, 시기적으로는 종목을 잘 선택하신 거 맞고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보험주라는 건 삼성생명 상장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생명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요. 이것을 못 잡은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인덱스 펀드에서도 한 600억 이상을 이제 어차피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해서 못 잡은 쪽 어떤 기관이나 어떤 그런 큰 덩어리들이 반대적으로 해서 대안으로요. 동부화재라든가 손해보험사라든가 대한생명을 잡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상장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보면 호재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덩어리가 큰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쪽에 어떤 수급을 흡수하게 되는 효과를 조금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써보면 잠깐 동안 5월이 됐습니다만은 잠깐 동안 보험주들이 오르다가요 어느 정도 수급을 빼앗기면서 꺾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골짜기를 조금 대비를 하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시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천천히 지켜봐야 될 이제 부분인데요. 현재 매수하시고 약간 밀렸습니다. 패턴 자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손해보험주들이 위로 오르다가요. 지금 수급을 빼앗기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조언은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요. 3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한 10%만 남기시고요. 20% 비중이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60, 70%를 지금 가격에서 약간의 로스컷이 되겠습니다만 덜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또 다른 시각 때문에 남겨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매수를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매도 후에 이 차트를 보시면 하단에 32,000원쯤 됩니다. 그 정도 가격대에서 동사를 다시 자금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신다면 시기적으로는 이제 5월 말경부터 6월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가격대에서부터 동사가 위로 서서히 올라가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패턴 자체는 위로는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하면 되겠는데 한 가지 유념해 하셔야 될 부분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고착화돼서 더블 딥의 양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매수를 32,000원에 하시면 곤란하겠고요. 하단으로 뭐 25,000원 정도까지 매수 시점을 뒤로 늦추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예측으로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동부화재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메일 해피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동부화재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동양강철이죠. 방금 전에 동부화재는 받아봤고요. 메일해피는 동양강철을 갖고 계신데 33,7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매수 구간이 아니라 이제 차익 실현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철도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예. 철도 관련주이기도 하고 비철금속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알루미늄 샷이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LED TV의 프레임 매출이 또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니까 LED TV 관련주로도 또 포함이 되면서요.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상당히 좋은데 종목은 좋은데 시기가 좀 난국을 만나가지고 좀 아깝게 됐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셨다가 아마 밑으로 밀려내리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손실로 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3,7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패턴은 동사는 밑으로 빠지고 싶지 않은데 시기가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좀 넉넉히 잡아서요. 3,700원 정도 어차피 윗부분으로 이제 털고 올라가기 시작한 신고가로 날리기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고가 부분을 3,700원인데요. 그 부분을 깨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수익이 좀 낮다가 빠진 양상이고 그렇다 보면 3,700원 정도 손절 가격으로 지정하시고요. 이것만 안 깨진다면 좀 버텨보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락이 상당 부분 어떤 그 의도적인 미국의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유도된 의도적인 흔들림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월요일부터 반등이 성공한다면 동사는 뭐 지금의 가려고 하는 걸 뒤로 잡아놨으니까 더 강한 탄력으로 올라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3,700원 손절가만 지켜주시고요. 좀 버텨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반발이 튀어오르게 되면 목표 가격은 5,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양강철 일단은 3,700원 정도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보유해봐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받아볼게요. 닉네임 초코보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늘도 보내셨습니다. 한전 KPS를 갖고 계신데요. 45,000원에 20%를 추가로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네네. 예.
추가요. 예, 현재는 한전 KPS도 똑같습니다. 종목이 참 좋습니다. 뭐 세력이 그대로 다 살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며칠 전에 막 오르려고 했던 거를 막 어쩔 수 없이 지금 발목을 잡아 뒤로 끌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동사는 뭐 이제 원자력 관련주가 되겠고요. 향후의 발전성이라든가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차트 패턴도 전혀 로스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위로 시작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하도 험하니까 밑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패턴은 5만 원대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넉넉잡게 잡으시면 4만 9천 원 정도 라인을 정하고 동사는 밑으로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너무 엄하게 나온다면 4만 5천 원보다는요 4만 2천 원 가격대를 정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는 건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 될 터인데 그렇다면 현재 4만 9천 원이 깨진다면 보유하신 물량을 털어내고 새로 사시는 게 좋지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42,000원에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9,000원이라는 손절 가격을 꼭 지켜주시고요. 이걸 깨지 아니한다면은 동사는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계속 가게 된다면 동사의 패턴은 상향으로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대로 살아서 폭발도 이제 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상인데 시기가 역시 동사를 돕지 않고 있다. 이 정도 판단이 되는 차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시죠. 4만 5천 원에 사셨는데 오늘 한 5만 1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만 9천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들고 가도 괜찮겠다 하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4만 2천 원 선에 왔을 때 추가로 다시 한번 사보시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5407님께서 ELK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24,500원에 200주를 매수했는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시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 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요. 굉장히 뭐 한 20% 남짓 빠지셔가지고 속도 아프시고 하실 텐데 조금 위안을 좀 드리면요.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ELK라는 회사 자체도요. 그리 나쁜 회사는 아닌데 부채 비율이 조금 높다는 것, 그거는 좀 인지를 해두시고요. 터치 패널의 백라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어떤 양상이 되겠냐면 이 하단 부분이요. 여기 지금 2만 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를 마지노 라인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고요.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갔다가 아래로 다운된 다음에 다시 재매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매집을 이와 같이 좀 실시를 하고 슬슬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쌓여진 매물 자체가 굉장히 두꺼웠던 게죠. 그러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제 원상승, 투상승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쌍봉 양상을 만들고 힘겨워하고 있던 찰나에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죠. 세력들도 이거를 쥐고 있을 이유도 없고 밑으로 놨거든요. 제가 세력이라면 놔한다 그러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마지노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반전 신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동사도 2만 원대부터 다시 재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2만 원대가 손절 가격이 되겠는데 이미 20% 정도 빠지고요. 앞부분에 세력의 흐름이 나타난 이상 시장이 더블 딥으로 완전히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면 현재 비중 자체가 얼마 정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중이 높지 않다면 보유를 하실만 하고요. 높다면은 2만 원 깨지면 줄여내는 정도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 정도의 하락 이후에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온다면 동사는 2만 원이 저점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셨다면 추가로 좀 더 사시고요. 올라갔을 때 매수 가격 끌어 낮춘 다음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양강철 진단 받으신 메일해피님께서 진단 참 감사하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이번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162님, 규민아부지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인데요. NK를 9,600원 선 부근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싶은데 이 부근에서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네, 먼저 예. 뭐 단답식으로 말씀드리면 괜찮긴 합니다만은 9,600원이 아니고 9,000원입니다. 9,000원. 9,000원 정도 전후에 사시면 괜찮겠는데, 자, 이 배경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지금 11,000원에서 이제 바닥이 형성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선박 부품주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바닥을 치고 올라갔었냐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됐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양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리스 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더블딥의 어떤 요소로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굳어진다면, 더블딥으로 간다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는커녕 다시금 경기 침체로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동사는 바닥을 더 찍고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패턴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받아서 중장기로 매집을 해서 중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종목들도요. 요번 주말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미국 다우지수의 10,000포인트의 지지 여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의 정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판단키로는 금방 결론 나온 얘기니까요. 괜찮다 싶으면요. 이 가격대가요.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를 몰고 가실 가격대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화요일쯤 되겠습니다. 화요일쯤부터 우리 NK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화요일이 되냐면 월요일 날은 일단 좋은데 분위기에 말려서 급락한 종목을 바닥을 치고 들어가셔서요. 짧게 수익을 내고 나와서요. 자금을 불린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천천히 NK 같은 종목은 사냥해 나가시는 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매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NK를 매수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화요일장부터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36포인트, 2% 정도 하락한 1648선에 걸려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626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7천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2천억 원, 기관 쪽에서는 3천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1포인트 내린 497선에 걸려 있습니다.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낙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2.2% 정도 내려선 490선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여파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종합 점검하고 유로존 위기 확산 여부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집중 점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국내 시장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지만 그리스의 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지만 않으면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는 것은 유로존 위기 외에도 자국 내 유동성이 다소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 외국인들의 매물 소화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은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친환경 기준에 따라 개별 소비세가 매겨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에 대한 개별 소비세 적용 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내달 중 조세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적용 대상 차량은 2011년부터 생산되는 신차로 한정할 계획이라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개별 소비세 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방침대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00cc가 넘는 중대형 신차라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넘지 않는다면 개별 소비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조창 강연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 심사 기준을 개정해 물량 몰아주기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제약협회의 공정경쟁 규약을 지난달 승인해 이 분야 모범 관행을 정립한 데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채널 사용 사업자 간에도 모범 관행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모범 관행에는 전속 계약 기간과 사후 정산의 적합성 등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와 채널 사용 사업자 간에는 수신료 등 콘텐츠 거래 이익 배분 기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정한 근로시간제 이른바 타임오프 한도를 이르면 다음 주 중 그대로 고시에 시행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금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합리적이지만 오랜 관행을 바꾸는 것이므로 과도기적 통증이 있을 것이라며 먼저 시행한 다음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은 이어 고시 시기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현장에서 준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다음 주 중 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임 장관은 노동계의 타임오프제의 연착륙 방안을 찾기 위한 노사민정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01500-1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비타민 퀴즈는요. 세계 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해 고용 증대와 소득 증가, 생산 자원 개발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는 어디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IMF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세 분, 하이리치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가져가실 세 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8380님, 4426님, 1162님께 저희가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내내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그 와타나베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뜨람님과 엔젤맘님께 저희가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대로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금요일장이니까요. 또 신중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